안녕하세요. 왕최고 부동산 임치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ETF 부동산 장기투자 시리즈 두 번째, 장기투자는 멘탈과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축이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한 자산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대로 넘어가서 내 자식은 돈을 초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손주대로도 넘어가서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투자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시스템의 구축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죠? 회사의 조직 체계죠. 사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 관리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관리자들의 관리를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장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아니죠. 담당 관리자에게 업무를 내려주고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하라고 하죠.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해 주죠. 이렇게 각자의 일거리를 받은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일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죠. 일은 누가 다 해요? 직원이 다 하죠. 그런데 연봉은 어때요? 직원이 제일 적죠. 반면에 관리자는 어떻습니까? 업무량은 적어 보이는데 연봉은 직원보다 더 높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힘들게 직원들이 일을 다 끝내놓으면 관리자는 그 서류를 사장에게 전달만 해주는 일밖에 안 하는데 잘했다고 칭찬은 관리자가 다 받죠. 직원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유능한데, 내가 없으면 우리 팀이 굴러가질 않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둔다는 말을 합니다. 일단 사표는 제출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동태를 살펴봅니다. 사표가 관리자를 통해서 사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사장은 직원을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관리자한테 사표나 써대는 직원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은 미련 없이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전 직원보다는 무능한 직원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은 새로 들어온 직원을 또 신경도 안 써요. 신입 교육 잘 시켜달라고 관리자만 챙길 뿐이죠.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이 회사는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녀가 사장 자리를 물려받아서 새로운 사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자녀는 또 관리자만 챙길 뿐이죠. 기존 사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미가 없어서? 인재를 보는 눈이 없어서? 아니죠. 사장 자리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시스템의 무서움과 시스템의 위대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조직화된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직원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직원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사장이 자기 회사에 유능한 직원 들어왔다고 중간 관리자를 무시하고 각 팀에 있는 유능한 직원에게 다이렉트로 애착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관리자와 직원 간의 체계가 무너지죠. 보고 체계가 무너지고 회의 체계도 무너지고 관리 체계도 무너지죠.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굳이 내가 필요 없으면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 갈게 하고 회사를 나가버리죠. 중간 관리자가 없이 사장이 직접 직원들 하나하나 출근했는지 신경 쓰고 모든 직원에게 오늘 업무 보고 받고 지시 내리고 불만 불평 다 받아주고 그 불만들 조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장이 아무리 잘해도 직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게 되고 직원들이 하나같이 이 회사는 체계가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면서 다 나가버립니다. 유능한 직원을 잡아두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결과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사장의 위치는 관리자가 무능해도 직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관리자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관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본인의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 본인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줬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는 걸 알고 또 자녀에게도 관리자랑 친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사장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지 직원이 그만두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 눈에는 직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고 직원 때문에 사장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자산을 키울 때도 똑같아요. 자산을 꾸준히 키우고 싶으면 시스템화 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산가인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자산을 통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간에는 나의 오른팔 역할과 왼팔 역할을 할 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산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겠죠.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낮죠.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자산이 왜 있어야 되죠?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주택에서 나오는 전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현금이 매달 월세로 들어오고 2년에 한 번씩은 목돈인 전세금도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으로 뭘 하느냐?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금이 적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에 베팅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돈을 벌어주는 건 ETF입니다. 돈 벌어주는 건 ETF가 다예요. 그런데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다면 나는 뭘 신경 써야 되죠? 중간 자산. 이번 달에도 반드시 현금을 만들어주는 부동산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ETF가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자산가인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 재산 크기가 알아서 늘어날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주가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장이 직원 쳐다보듯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왜 감흥이 없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ETF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돼도 됩니다. 다음 달에 또 월세가 들어올 거니까. 내년이면 또 전세금 올려받을 거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지 ETF 주가가 떨어지는 건 무섭지가 않거든요.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주가 떨어지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뭐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은 중간 관리자를, 자산가는 중간 관리 자산을 내 오른팔 왼팔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돈 벌어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중간을 무시하고 직원에게 다이렉트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ETF 투자만 고집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는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생을 가도 시스템을 못 만듭니다. 시스템을. 우리가 자산을 시스템화 시켜야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자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걸 자녀에게 물려줘야 자녀가 물려받고 나서도 알아서 굴러가죠.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가게인데 자녀들이 그 가게를 안 물려받으려고 하는 거 많이 봤죠.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부모인 내가 주식 투자의 달인이라서 아무리 주식을 많이 물려줘도 자식은 주가 변동을 못 견딥니다. 그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본인 인생이 다 걸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물려주면 어때요? 사장 자리 물려받은 자녀가 직원들 신경 안 쓰듯이 자산 시스템을 물려받은 내 자녀도 ETF 주가 변동 신경 안 씁니다. 오르든 내리든 생활비가 매달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자녀가 멘탈이 강하고 투자 마인드가 바로 잡혀 있어가지고 주가 변동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주가 변동이 지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ETF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대부분의 개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스템은 무섭고 시스템은 위대합니다. 그 시스템에는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내 자녀의 감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체계대로 움직일 뿐이거든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늦어 보여도 결국엔 훨씬 더 빨리 가고 오래 가는 겁니다.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그냥 돈만 물려주면 무슨 의미예요? 시간 지나면 그 돈 다 사라질 건데.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내 상황에 맞게 작은 시스템 또는 조금은 덩치가 있는 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내 상황에 맞게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에 이 두 영상을 띄워 드릴 텐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너무 초조하다 이러신 분은 왼쪽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오늘 말한 자동화된 자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꼭 봐보세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